새벽 5시 김영자는 잠에서 깼다. 어젯밤 꿈이 이상했다. 손녀 지우가 자꾸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데 아무리 달려도 닿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해서 깬 건지 나이가 들어 잠이 없어진 건지 모르겠다. 침대 옆 탁자 위엔 혈압약과 물컵이 나란히 놓여 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영자는 중얼거리며 달력을 봤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들이 빼곡하다. 전부 손녀를 봐준 날이다. 일주일에 나흘 많을 땐 엿새. 벌써 3년째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침 7시 정각. 어머니, 주무세요? 며느리 소연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빠르고 건조했다. 응, 일어났어. 오늘도 지우 좀 봐주세요. 회사에서 갑자기 미팅 잡혔어요. 토요일인데도요.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 알았다. 9시쯤 데려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는 짧게 끊어졌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무겁게 느껴졌다. 고맙다는 건지, 미안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인지. 거실로 나가자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영자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해 물을 끓이고 지우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재료를 꺼냈다. 냉장고 안엔 지우 전용 반찬통이 따로 있다. 아이가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소연이 신신당부했던 것도 벌써 몇 년 전이다. 할머니 집은 맨날 맛있어.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말 하나에 영자는 또 하루를 버틸 힘을 얻곤 했다. 9시 5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소연이 지우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급하게 묶은 머리, 손엔 노트북 가방. 지우는 졸린 눈으로 영자를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지우 왔네. 영자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체온.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다. 어머니, 오늘 저녁 7시쯤 데리러 올게요.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요즘 지우가 자꾸 단 것만 찾아서. 소연의 말은 여전히 지시에 가까웠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소연은 아이에게 뽀뽀 한 번 하고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영자는 지우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야, 아침 먹었어? 조금만요. 그럼 할머니가 달걀말이 해줄까? 네. 아이의 대답은 언제나 명랑했다.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어딘가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부엌 창가에 놓인 달력을 보며 영자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그리고 그날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토요일이 그녀의 일상에서 마지막 평온한 날이 될 거라는 걸. 달걀말이를 접시에 담자 지우가 의자 위에서 폴짝폴짝 뛰었다. 할머니, 빨리요. 그래,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야 해. 영자는 아이 앞에 접시를 놓고 우유를 작은 컵에 따라 주었다. 지우는 포크로 달걀말이를 찍어 입에 넣더니 눈을 반짝였다.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 말에 영자는 가슴이 찡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다. 소연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좋아해 준다는 게 영자에겐 유일한 위안이었다. 엄마도 맛있게 해주시지. 엄마는 바쁘셔서 그래. 할머니는 안 바빠요? 할머니는 지우 봐주는 게 일이니까.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달걀말이에 집중했다.
영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빈 의자에 앉았다. 자신은 아침을 먹지 않았다. 요즘 들어 식욕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없었다. 할머니, 오늘 뭐하고 놀아요? 뭐하고 싶은데? 그림 그리고 공주놀이하고 그리고 지우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하고 싶은 걸 세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 아이는 언제나 밝았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고 믿는 나이. 그 순수함이 영자에겐 눈부셨다. 그럼 오늘은 할머니가 지우 공주님 시녀가 되어드릴까요? 좋아요. 아침을 먹고 나자 지우는 영자의 옷장에서 오래된 스카프를 꺼내 머리에 두르고는 공주 흉내를 냈다. 영자는 방석을 깔아주고 인형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아이가 시키는 대로 공주님, 분부를 내려주세요 하며 놀아주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우는 갑자기 영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할머니, 할머니도 어렸을 때 공주였어요? 영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공주가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아이였지. 그럼 뭐 했어요? 농사일 도와드리고 동생들 돌보고 그랬어. 재미없었겠다. 그땐 그게 당연한 거였어. 다들 그렇게 살았거든.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는 커서 엄마처럼 회사 다닐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선물 사줄 거예요. 영자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우리 지우 착하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안 울어. 그냥 할머니가 지우가 너무 예뻐서 그래. 지우는 영자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그 작은 입술의 감촉에 영자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지우는 낮잠을 잤다. 영자는 아이 옆에 누워 작은 숨소리를 들었다.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영자는 묘한 불안을 느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핸드폰이 진동했다. 소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어머니, 미팅이 길어져서 8시쯤 갈게요. 죄송해요. 영자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천천히 와. 하지만 속으론 한숨이 나왔다. 언제부턴가 죄송해요라는 말도 형식적으로 들렸다. 진짜 미안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됐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영자는 지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 마.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잘 몰랐다. 저녁 8시 20분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옆에선 지우가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가 온 걸 알면서도 블록 무너뜨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문을 열자 소연이 서 있었다. 피곤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손에 든 편의점 봉지. 어머니, 죄송해요. 늦었죠? 괜찮아. 들어와서 물이라도. 아니요, 바로 갈게요. 지우야, 엄마 왔어. 가자. 소연은 현관에서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았다.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처음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소연은 아이만 데리고 급하게 사라졌다. 지우야, 신발 신어. 엄마, 조금만 더 놀다 갈래요. 안 돼. 집에 가서 씻어야지. 빨리. 소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우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결국 일어나 신발을 신었다. 영자는 아이의 가방을 챙겨주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먹었어? 네, 김밥이랑 우유 먹었어요. 그래, 잘했네. 소연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힐끗 영자를 봤다. 어머니, 그리고요. 응?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영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간식? 뭐 초코파이 하나 줬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요즘 지우가 자꾸 단 거만 찾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편식한다고 하시고. 그래도 애가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다 주시면 어떡해요. 아이 교육은 제가 하는 거예요. 소연의 말투는 차가웠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년 동안 손녀를 돌봐주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아니, 처음은 아니었다. 최근 몇 달 사이 소연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미안해, 다음부턴 조심할게. 네. 그리고 TV도 너무 오래 보여주지 마세요. 지우가 집에 와서도 계속 만화 보여달라고 해요. 1시간도 안 봤는데. 그게 쌓이는 거잖아요.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소연은 지우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내일은 괜찮으시죠? 일요일인데 제가 또 나가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봐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복도에 정적만 남았다. 영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방금 전 대화를 되씹었다. 간식을 줬다고, TV를 봤다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영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거실 바닥에 흩어진 블록을 주었다. 지우가 쌓았던 성이 무너져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자신의 마음 같았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친구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정화야, 나 영자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답답해서. 또 며느리 때문이지?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화는 한숨을 쉬었다. 영자야, 내가 뭐라고 했어. 너무 많이 해주지 말라니까. 사람은 고마운 줄 모르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 그래도 손녀인데. 내가 안 보면 누가 봐. 그건 애 엄마 아빠가 할 일이지. 내가 왜 그걸 다 짊어지고 사냐고.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화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에휴, 알았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몸도 챙겨야지. 전화를 끊고 영자는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창밖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탁자 위에 놓인 지우의 그림이 보였다.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영자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다. 텅 빈 거실에 영자의 한숨만이 길게 흘렀다. 월요일 오후 영자는 동네 카페에서 정화를 만났다. 정화는 영자보다 3살 어렸지만 훨씬 당찬 성격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꿋꿋이 살아온 사람. 자식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얼굴이 왜 그래? 또 며칠 밤을 설쳤어? 정화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영자는 카페라떼를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 내 얼굴만 봐도 알아. 또 손녀 봐주느라 고생했지? 영자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 피로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정화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에 팔을 기댔다. 영자야, 솔직히 말해봐. 너 행복해? 무슨 소리야? 손녀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좋은 것과 행복한 건 다른 거야. 너 요즘 웃는 거 봤어? 진짜로 웃는 거 말이야. 영자는 할 말이 없었다. 정화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언제부터였을까? 웃는 것조차 의무처럼 느껴진 게
지우는 정말 예쁜 아이야. 나도 알아. 근데 영자야,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 그럼 뭐하고 살라고? 나 혼자 있으면 더 외로운데. 정화는 잠시 영자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외로움을 손녀로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영자는 숨이 턱 막혔다. 정화의 말은 늘 전곡을 찔렀다. 아프지만 사실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은 자기 가정에만 신경 쓰고 며느리는 점점 차가워지는 이 상황에서 지우만이 영자에게 유일한 의미였다. 정화야, 난 그냥 손녀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애 엄마가 바쁘잖아. 내가 안 보면 애가 불쌍하고 애 엄마, 애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거야. 너 요즘 며느리한테 제대로 된 감사 인사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요즘 소연에게서 듣는 건 지적과 부탁뿐이었다. 간식 주지 마세요. TV 보여주지 마세요. 오늘도 좀 봐주세요. 감사하다는 말은 형식적인 인사말처럼 변해버렸다. 그래도 애 엄마도 힘들잖아. 워킹맘이 얼마나 바쁜데. 너도 힘들어. 68살 노인이 매일같이 애 돌보는 게 쉬운 일이야? 허리는 안 아파? 무릎은? 밤에 잠은 제대로 자?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가 자주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다. 하지만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아들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너 이러다 쓰러지면 그때 가서야 고맙다고 할 거야. 그것도 병문안 한두 번 오고 끝이지. 영자야, 내 인생도 살아. 이제 그만 좀 내려놓으라고. 정화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친구가 망가지는 걸 보는 게 안타까웠던 것이다. 내려놓으면 난 뭐가 남는데. 너 자신이 남지. 영자야, 우리 나이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사는 거. 그게 다야.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다. 정화야, 나 무서워. 뭐가? 손녀 안 보게 되면 그럼 난 진짜 혼자가 될 것 같아서. 정화는 영자의 손을 꽉 잡았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너한테도 내 인생이 있어. 그걸 찾아야 돼.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꾹 참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난 그냥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어. 누군가한테. 넌 이미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었어.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 이제는 내가 너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할 때야.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영자야, 약속해. 오늘부터라도 내 몸 좀 챙기고 하고 싶은 거 생각해봐. 손녀 사랑도 좋지만 그게 내 전부가 되면 안 돼. 알았지?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다. 카페를 나서며 영자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소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머니, 내일도 지우 좀 부탁드려요. 출장 가야 해서요. 영자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그래, 알았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영자는 중얼거렸다. 이게 마지막 일 거야, 정말 마지막. 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건지 누군가에게 하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다. 영자는 오전부터 지우를 돌보고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웠다. 오후엔 함께 그림을 그렸다. 지우는 할머니 얼굴을 그리며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라고 말했다. 영자는 그 말에 웃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저녁 6시 소연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조금 더 딱딱하고 조심스러웠다. 영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왔어? 오늘은 일찍 끝났네. 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얘기 좀 하자는 말은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그래, 앉아. 지우야, 저기 가서 블록놀이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 한쪽으로 가서 놀기 시작했다. 소연은 소파에 앉았지만 등을 기대지 않았다. 마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인데? 영자가 먼저 물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이제 그만 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영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 지우가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등록했어요. 제가 시간 조정을 해서 픽업도 제가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럼 나더러 이제 오지 말라는 거야? 소연은 시선을 피했다. 영자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서요.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손녀 보는 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 어머니,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지우 교육 방식이 어머니랑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 방식? 네. 어머니는 너무 애를 감싸시고 뭐든 다 해주시고 그게 애한테 좋지 않아요. 지우가 요즘 고집도 세지고 혼자 하는 걸 싫어하고 자꾸 할머니만 찾고 영자는 숨이 막혔다. 손녀를 사랑해서 한 일들이 정성스럽게 돌봐준 시간들이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래도 애가 나를 좋아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어머니.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지우는 저희 딸이에요. 저희가 키워야 해요. 소연의 말은 날카로웠다. 마치 칼처럼 영자의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솔직히 소연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 육아 방식이 좀 올드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간식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다 체크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그냥 애가 좋아하면 다 해주시잖아요. 올드하다. 그 단어가 영자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이, 자식 키운 경험이, 손녀를 사랑한 마음이 단 한 단어로 평가절하됐다. 나는 그냥 애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행복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해요. 어머니는 그걸 모르세요.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우야, 엄마 가자. 할머니도 같이 가요? 지우가 물었다. 소연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할머니는 바쁘셔. 우리끼리 가자. 싫어.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 지우가 떼를 쓰자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우야,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영자는 지우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어머니,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소연은 우는 지우를 억지로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문이 닫혔다. 영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실에는 지우가 쌓아놓은 블록, 그린 그림, 벗어놓은 양말이 그대로 있었다.
영자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3년. 1095일을 함께 보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대답은 없었다. 텅 빈 거실에 영자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화였다. 영자야, 오늘 저녁 괜찮아? 같이. 정화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무슨 일 있어? 나 이제 손녀 못 본대. 전화기 너머로 정화의 한숨이 들렸다. 그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나왔구나.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68년을 살아오며 참았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날 밤 영자는 아들네 집 초대를 받았다. 어머니, 저녁 같이 드시죠. 민수가 어머니 모시고 오래요. 소연의 전화는 짧았다. 영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들 민수가 직접 전화를 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갈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 보였다. 영자는 알았다. 이게 마지막 통보를 위한 자리라는 걸. 오후 7시 민수의 차를 타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다. 30분 거리였지만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다.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영자는 창밖만 바라봤다. 엄마, 도착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지우가 달려왔다. 할머니. 영자는 아이를 꼭 안았다. 며칠 만에 보는 손녀였지만 한참을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리웠다. 우리 지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엄청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영자는 지우의 손을 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몇 가지. 정성스럽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차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앉으세요, 어머니.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우는 영자 옆에 앉고 싶어 했지만 소연이 자기 옆으로 데려갔다. 지우야, 엄마 옆에 앉아. 싫어, 할머니 옆에 앉을래. 지우야. 소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이는 결국 엄마 옆에 앉았지만 내내 영자를 쳐다봤다. 자, 드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다. 영자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입안이 바싹바싹 말랐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지우는 밥을 먹다 말고 영자를 보며 물었다. 할머니, 내일도 우리 집 와요?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우야, 할머니는 바쁘셔서 당분간 못 오셔. 왜요? 할머니 안 바쁜데. 지우야, 조용히 해. 민수가 아이를 제지했다. 지우는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영자는 숟가락을 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민수야. 네, 엄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구나.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소연이 대신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무도 어머니가 잘못하셨다고 안 했어요. 그럼 왜 나더러 오지 말라는 거야? 3년 동안 지우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잖니. 아프다는 말도 안 했고. 그래서 고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애가 나를 찾는데 어떡해. 애가 할머니만 찾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우가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다. 지우가 저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 제가 혼내면 할머니는 안 그러는데라고 말해요. 제가 뭘 시키면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뗐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영자는 숨이 막혔다.
그건 애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너무 좋아해서 문제라니까요. 어머니가 너무 다 받아주시고,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애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소연아,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다. 솔직히 말할게요. 전 어머니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애한테 초코파이 주고, TV 보여주고, 떼쓰면 다 들어주고. 그게 육아예요? 그냥 애 기분만 맞춰주는 거죠. 나는 애가 행복했으면 해서. 행복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 세대 방식으로는 안 돼요. 이제는 다른 시대라고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영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다. 그래, 내가 틀렸구나. 올드한 할머니가 뭘 알겠니? 엄마. 민수가 영자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뿌리쳤다. 내가 3년 동안 애 키운 게 다 틀렸다는 거지. 내 방식이 다 구식이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68년을 살면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던 그녀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나는 뭐가 그렇게 틀렸는데? 손녀 사랑한 게 잘못이야? 애 좋아하는 거 해준 게 잘못이야? 지우가 울기 시작했다. 소연이 아이를 안았다. 지우야, 괜찮아. 할머니는 화난 게 아니야. 할머니. 지우가 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영자는 그 작은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가 잘못했나 봐. 엄마, 그만해요. 민수가 영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현관으로 향했다. 나 혼자 갈게. 택시 타고 갈 수 있어. 엄마,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됐어. 너는 여기 있어. 가족들이랑. 영자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지우를 봤다. 아이는 소연의 품에서 울고 있었다. 지우야, 할머니 사랑해. 그것만 기억해. 문이 닫혔다. 복도를 걷는 영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영자는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3년의 시간이 1095일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영자는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평소 같으면 소연에게서 전화가 올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연락도 없었다. 핸드폰 화면은 텅 비어 있었다.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너무 조용했다. 지우의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도 없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다. 식탁에 앉아 토스트 한 조각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오전 10시,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바닥에는 지우가 놓고 간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분홍색 머리끈 하나, 아이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장, 할머니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영자는 그 그림을 집어들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슴에 꼭 안았다. 지우야, 할머니도 보고 싶어. 대답은 없었다. 텅 빈 거실에 영자의 목소리만 울렸다. 정오가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었다. 지우 전용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다. 영자는 그것을 꺼내 뚜껑을 열어봤다. 아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제 이것도 필요 없겠네. 영자는 반찬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후 2시 핸드폰이 울렸다. 정아였다. 영자야, 괜찮아? 오늘 집에 있어? 응, 나 지금 갈게. 혼자 있지 마. 30분 후 정아가 문을 두드렸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영자야. 정아는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무너졌다. 영자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였다. 들어와. 영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억지스러웠다. 정화는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다. 지우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블록, 인형, 그림책. 영자야, 이거 다 치워야지. 응, 나중에 치울 거야. 언제? 모르겠어. 영자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정화는 옆에 앉아 친구의 손을 잡았다. 영자야, 울고 싶으면 울어. 혼자 참지 마. 안 울어.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지나간 일이 아니잖아. 3년을 함께 보낸 건데.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또 차올랐다. 정화야, 나 정말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안 잘못했어. 그럼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손녀를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야? 내가 올드해서 잘못이야?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친구의 아픔이 너무 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영자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가 너무 한 거야. 3년 동안 도와준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지. 그래도 애 엄마 입장도 이해는 돼. 내가 손녀를 너무 끼고 있었나 봐. 무슨 소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 어떻게 일했겠어? 3년 동안 애 키워준 게 얼마나 큰 도움인데.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는 말은 처음뿐이었어. 나중엔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바보같이 다 들어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영자야. 정화야, 난 이제 뭐하고 살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 동안 내 인생이 지우였거든. 아침에 눈 뜨면 지우 생각, 밤에 자기 전에도 지우 생각. 그 애가 내 하루의 전부였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난 뭐가 남는 거야? 정화는 영자를 꼭 안았다. 영자는 친구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너무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알아. 다 알아. 한참을 울고 나자 영자는 조금 진정이 됐다. 정화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여왔다. 영자야, 이거 마셔. 그리고 오늘부터 내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일단 지우 물건들 정리하자.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더 힘들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화와 함께 지우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인형은 상자에 담고 그림은 앨범에 넣고 옷까지는 비닐봉지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사랑해요 그림을 집었을 때 영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건 버릴 수가 없어. 버리지 마. 액자에 넣어서 보관해. 그리고 언젠가 지우가 크면 돌려줘. 영자는 그림을 액자 속에 넣어 책장 위에 올려놓았다. 지우의 웃는 얼굴이 그림 속에 있었다. 잘 자라렴, 지우야. 할머니는 여기서 늘 널 응원할게. 저녁 무렵 정화가 돌아가고 영자는 다시 혼자가 됐다. 거실은 이제 깨끗했다. 지우의 흔적은 모두 치워졌다. 하지만 그 깨끗함이 더 쓸쓸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이제 그만하자. 그래, 이제 정말 그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스스로를 설득하는 건지 아니면 체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영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지우의 얼굴이 보였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할머니를 부르는 얼굴. 보고 싶다. 영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6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적이 있었을까?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텅 빈 어둠 속에서 혼자 밤을 견뎠다. 한 달이 흘렀다. 소연은 아침 7시에 알람을 끄고 일어났다. 옆에선 민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지우를 봐주는 날이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지우야, 일어나야지. 아이 방으로 가서 이불을 걷었다. 지우는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렸다. 싫어, 더 잘래. 안 돼. 어린이집 가야지. 빨리 일어나. 할머니 집 갈래. 그 말에 소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한 달 동안 지우는 매일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는 바쁘셔. 어린이집 가자. 싫어.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소연은 한숨을 쉬며 아이를 억지로 안아 일으켰다. 아침 준비는 전쟁이었다. 지우는 밥을 먹지 않으려 했고 옷도 입지 않으려 했다. 소연은 시계를 보며 조바심이 났다. 지우야, 제발 좀 협조해줘. 엄마 회사 늦는다. 할머니는 안 그랬는데.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과 짜증이 동시에 밀려왔다. 할머니만 찾지 마. 엄마도 있잖아. 지우는 더 크게 울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당신이 좀 도와줘요. 나 혼자 다 하고 있잖아. 나도 회사 가야 하는데 어쩌라고. 그럼 당신 엄마한테 다시 부탁하는 게 어때?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당신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 전쟁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소연은 말을 멈췄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결국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도착했을 땐 지각이었다. 상사에게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힘들었나? 예전엔 시어머니가 지우를 봐주는 동안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회사 일이 끝나면 저녁에 아이를 데려오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오후 3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우가 자꾸 할머니를 찾으면서 울어요. 달래지질 않아서요. 소연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제가 곧 갈게요. 회의 중이었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상사가 눈을 흘겼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지우는 구석에 앉아 훌쩍이고 있었다. 선생님이 다가왔다. 요즘 지우가 계속 이래요.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데려갈게요. 차에 지우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백미러로 뒷자리를 보니 지우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야, 괜찮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소연은 핸들을 꽉 쥐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뭘 한 거지? 집에 도착해서 지우를 재우고 소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너무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지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다. 웃고 있는 지우, 시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는 지우, 함께 그림 그리는 모습. 그때는 왜 몰랐을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그분이 없는 일상이 얼마나 힘든지. 저녁, 민수가 퇴근했다. 오늘도 힘들었어? 응, 지우가 또 어린이집에서 울었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한테 전화해 볼까? 그러면 너무 뻔뻔한 것 같아서. 그래도 지우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 전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다. 어머니 육아 방식이 올드해요. 이제 그만 와주세요. 너무 다 받아주시니까 애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밤 10시 지우를 재우고 소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지친 표정.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선 민수가 벌써 잠들어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번호를 한참 바라봤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고민하다가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일 생각하자.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연은 전화를 걸지 못했다. 그리고 2주가 더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소연은 지우와 함께 집에 있었다. 아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야, 뭐하고 놀까? 엄마랑 그림 그릴까? 싫어요. 그럼 블록놀이는? 할머니랑 하고 싶어요. 소연은 가슴이 무너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우야, 할머니 보고 싶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럼 할머니 집에 갈까? 진짜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한 달 반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소연은 핸드폰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지쳐 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지우가요. 어머니 보고 싶대요.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그래. 지금 찾아가도 될까요? 와. 전화가 끊어졌다. 소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다. 지우야, 할머니 집 가자. 와. 할머니. 지우는 신발을 신으며 방방 뛰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빗속에서 모녀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빗방울이 차 유리를 두드렸다. 소연은 운전하면서 계속 백미러로 뒷자리를 확인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연신 웃고 있었다. 한 달 반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엄마, 빨리 가요. 응, 거의 다 왔어. 소연의 손은 핸들을 잡은 채 떨리고 있었다. 뭐라고 말씀드리지 어떻게 사과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했다. 한 달 전 자신이 한 말들, 그 차가웠던 목소리, 시어머니의 눈빛 모든 게 생생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 지우가 소연의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빨리요. 천천히, 천천히. 비 맞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소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우는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었다. 할머니, 할머니. 5층에 도착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시어머니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딩동 마이너스.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문이 열렸다. 할머니. 지우가 소리치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영자는 무릎을 꿇고 손녀를 받아 안았다. 지우야, 우리 지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를 꼭 안은 채 눈을 감았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시어머니는 한 달 반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볼이 푹 들어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다.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다. 어머니, 영자는 지우를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연을 봤다. 들어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너무 깨끗했다. 지우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예전엔 여기저기 놓여있던 장난감, 그림책, 작은 신발 모두 사라져 있었다. 할머니, 내 인형은요? 블록은요? 지우가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영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다 정리해뒀어. 잠깐만 기다려. 영자는 방으로 가서 상자를 꺼내왔다. 지우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다. 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상자를 열었다. 우와, 토끼 인형이다. 지우가 놀기 시작하자 거실에 영자와 소연만 남았다.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3년 동안 도와주신 건데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아.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시간을, 노력을, 사랑을. 소연의 목소리가 끊겼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1달 반 동안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그걸 3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영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다. 그리고 제일 미안한 건 지우가 어머니를 너무 찾았어요. 매일 울면서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 집 가고 싶다고, 어린이집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소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지우한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저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한참 동안 소연의 흐느낌만 거실에 울렸다.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미안해.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너무 애를 끼고 있었나 봐. 내 말이 맞았어. 올드한 방식으로 키웠고 너무 다 받아주고 애가 혼자 하는 법을 못 배우게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예요. 아니야. 사실이니까. 영자는 지우를 바라봤다. 아이는 인형을 안고 행복하게 놀고 있었다. 나는 그냥 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랬던 건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물러나야 하는 게 맞았어. 어머니, 1달 반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너무 집착했나, 내 외로움을 애한테 채우려고 했나, 정화 말이 맞았나 봐.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잔소리만 하고. 소연은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쓴 지는 좀 됐는데, 오늘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영자는 편지를 받아 천천히 펼쳤다. 어머니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3년 동안 지우를 키워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과 노력과 사랑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일상이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저도 이제 어머니처럼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서툴겠지만 천천히 배워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며느리 소연 올림. 영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다. 소연아, 내 어머니. 내가 지우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넌 좋은 엄마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할머니, 엄마, 이거 봐요. 지우가 블록으로 집을 만들어 자랑했다. 두 사람은 눈물을 닦고 아이를 향해 웃었다. 우와, 지우 대단한데? 할머니, 이거 할머니 집이에요. 할머니랑 나랑 엄마랑 다 같이 사는 집. 영자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사는 집. 빗소리가 조금씩 작아졌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소연이 따라와서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지우도 가끔씩 놀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어머니, 무리하지 말고 편하실 때만 봐주세요. 제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와 차를 마셨다. 지우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인형과 놀았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 자주 올 거예요. 그래, 언제든지 와. 약속이에요. 응, 약속. 저녁 무렵 소연과 지우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에서 지우가 영자를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우 사랑해. 문이 닫히고 영자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쓸쓸하지 않았다. 텅 빈 느낌이 아니었다. 영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영자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매일 아침 7시에 울리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소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지우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어머니, 오늘 지우가 어린이집에서 상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자랑하고 싶대요. 짧지만 따뜻한 문자들. 영자는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 지우가 활짝 웃으며 뛰어들어왔다. 소연도 함께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같이 먹으려고 왔어요. 그래, 들어와, 들어와.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영자가 준비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나물이 놓여 있었다. 와, 맛있겠다. 지우가 숟가락을 들었다. 예전처럼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었다. 지우야, 천천히 먹어. 네, 할머니. 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제가 지우랑 요리 연습하고 있어요. 서툴지만요. 그래, 잘하고 있네.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애한테 사랑을 주는 방법.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소연이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지우랑 놀아주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갔다. 지우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지우. 예쁘다, 우리 지우. 할머니한테 줄 거예요. 고마워. 영자는 그림을 받아 가슴에 안았다. 오후 시간 소영과 영자는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지우는 거실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아. 친구들도 만나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있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지나간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넌 좋은 엄마야. 서툴러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감사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저녁 무렵 소연과 지우가 돌아갈 준비를 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지우가 영자를 안았다. 할머니, 다음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 방 구경시켜 줄게요. 그래, 꼭 갈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문이 닫히고 영자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쓸쓸하지 않았다. 영자는 거실 책장 위에 놓인 액자들을 바라봤다. 지우가 그린 그림들,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소연이 쓴 편지. 핸드폰이 울렸다. 정화였다. 영자야, 내일 등산 갈래? 복지관 사람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 그래, 좋아. 몇 시에? 아침 8시.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영자는 창가에 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이제는 괜찮아. 예전처럼 손녀가 매일 옆에 있진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만나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영자에게도 자신의 시간이 있었다. 친구들과의 시간, 취미를 즐기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 책상 서랍을 열자 소연이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영자는 그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읽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요. 영자는 편지를 다시 접어 넣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그거면 됐다. 한 달 후, 영자는 지우의 5살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아들네 집 거실에는 풍선과 장식이 가득했다. 지우는 생일 모자를 쓰고 뛰어다녔다. 할머니, 할머니 왔다. 생일 축하해, 우리 지우. 영자는 선물 상자를 건넸다. 지우가 좋아하는 공주 인형이었다. 우와, 고마워요, 할머니. 민수와 소연도 인사를 했다. 어머니, 오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케이크 촛불을 끄고 다 같이 밥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저녁이 되어 영자가 일어섰다. 나는 이만 갈게. 어머니, 좀 더 계세요. 아니야, 너희끼리 시간 보내. 나도 내일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지우가 달려왔다. 할머니, 이거요. 아이가 손에 쥔 건 작은 편지였다. 이거 할머니한테 쓴 거예요. 엄마가 도와줬어요. 영자는 편지를 받아 펼쳤다. 할머니께 사랑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지우가 삐뚤빼뚤한 글씨, 크레파스로 그린 하트. 영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도 지우 제일 사랑해. 아이를 꼭 안고 영자는 집을 나섰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영자는 지우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천천히 걸었다. 이제는 괜찮아. 정말로. 68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고, 희생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며, 행복은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영자는 집으로 향했다. 텅 비어 있지만 외롭지 않은 집. 이제는 자신의 공간으로 채워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영자는 중얼거렸다. 내일은 뭘 하지? 정화랑 등산 가고 오후엔 요가 수업 있고 삶은 계속되었다. 손녀 없이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지우의 편지를 한 번 더 읽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우야. 그리고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나를 사랑해. 68년 만에 처음 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끝. 거실 창가에 놓인 액자 속엔 세 장의 그림이 있었다.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웃는 그림. 엄마와 딸이 함께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고 할머니가 혼자 웃고 있는 그림. 세 그림 모두 아름다웠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시간 속에서